안녕하세요. 브레네스트.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탠드 재질을 좀 더 디테일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중점을 주셔야 될 부분은 기본적인 인테리어 씬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사실 인테리어 씬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책상 같은 부분 더티하게 줄 필요도 없고, 이 스탠드 부분도 더티하게 줄 필요 없다는 점을 다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탠드 재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스트 VFB 클릭 버튼 툴바에서 클릭해 주시고 한번 눌러서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됐죠. 사실 인테리어션에서 여기까지 다 진짜 똑같이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 그럴 필요는 거의 시간 낭비죠. 만약에 이미지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면 물론 신경 써주면 좋고, 클라이언트가 가구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더티한 책상도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자기네들이 파는 거 그대로 만들어 달라. 그런데 만들었을 때 약간 좀 칠이 벗겨진 듯한 좀 묘한 분위기를 그런 표현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그냥 기본적인 이 나무 재질 들어가고 반사 재질 넣어주고 조명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색상에 맞게 들어가면 사실 인테리어 씬은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스탠드 재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드 재질도 책상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공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각각 다른 어떤 꺾이는 부분들 때문에 책상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설정하기가. 그리고 V-Ray 재질 특성상 V-Ray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밝죠? 좀 이렇게 어둡게 가고, 퍼스펙티브로 Z.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질 창을 열어서, 자, 뷰 1에 이 재질이죠, 이 재질을 라이트로 옮길게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로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여기서 내놓고, 아직 저는 지금 버튼을 누른 상태예요. 이때 떼면 인스턴스가 뜨죠. 자, 이렇게 복사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H 한 번 더, C 정리가 되죠.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 디퓨저 재질을 바꾸는 거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V-Ray 더트맵을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요, 더트맵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V-Ray 맵에서 V-Ray 더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V-Ray 블렌드 재질이죠. 블렌드 재질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온 다음에요, 블렌드 재질을 적용하기 전에 이 더트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V-Ray 더트를 디퓨저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먼저, 얘는 파란색, 그리고 얘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크기를 좀 키우고, 자, V-Ray 더트 맵이 현재 디퓨저 들어간 상태고요. 설정 값은 기본 값입니다. 자, 레디우스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50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 이렇게 뭐가 조금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제 손이 많이 닿아서 좀 생활 스크래치가 있는 쪽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접히고 이런 작동 부위들도 많이 사용하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스크래치가 있는 재질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이 더트맵이 이 V-Ray 매뉴얼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V-Ray 매뉴얼을 보더라도 매뉴얼 상으로는 쉽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곡면 있는 물체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답답한 감을 없지 않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테스트가 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기능 중에서 인버트 노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consider same object on이라 해가지고 같은 물체끼리만 앰비언트 어클루징이 먹힌다. 즉 V-Ray 더트 맵이 밑에가 책상이 있을 때 여기 밑에 부분, 밑둥 부분까지 더트가 돼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더트가 먹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consider same object on이는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인버트 노멀 눌러볼게요. 노멀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붉은 부분이 어쿨러드 그리고 언어쿨러드 둘이 이제 바뀌어 버렸죠. 자, 레디우스 값을 한번 줄여볼게요. 1mm로 뷰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서리 부분에 살짝 붉은기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쪽을 웬만하면 그 생활 스크래치가 안쪽으로 가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클루딩 된 부분을 스크래치 쪽으로, 언어클루딩 된 것을 기존의 본연의 컬러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겁니다. 자, 레디우스를 조금 높여볼게요. 아,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겨우 1mm 올라갔는데. 자, 이래서 만지기 힘들어요. 1mm하고 2mm하고 차이. 너무 확연하게 나버리죠. 다시 2mm로 해보고 나서 이때 바꾸는 것이 이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디스트리뷰션을 0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2. 자, 점점 연해지고 이런 모서리 부분이 확실히 이제 더 잘 보이죠. 자, 이걸 어떻게 찾냐?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때 물체의 모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만지는 방법이. 어떨 때는 인버트 노멀을 누를 필요 없이 바로바로 나올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인버트 노멀을 누르게 되면 엄청 헷갈리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야지 이런 효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 자, 저는 상당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레디우스만 한번 5mm로 눌러볼까요? 자, 겨우 3mm 올라갔는데 또 바로 이렇게 확 번져버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올려볼게요. 마이너스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뿌려주는 것을 마이너스로 딱 때렸는데 내가 원하는 효과가 지금 나올 듯 말 듯. 자, 빨간색 부분이 원래의 컬러가 아닌 벗겨진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죠. 마이너스 2. 5mm는 또 너무 크나요? 3mm.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뷰를 꺾어서 다른 데도 보겠습니다. 야, 이런 데는 네, 표현이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자, 디스트리뷰션은 분포를 시키다라는 뜻이죠. 분포값, 분포를 하다, 뭐 그런 거죠. 분포. TION이 붙으니까 명사겠네요. 명사.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얘는 또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여기가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또 저쪽 온통을 보면 또 밖에 있을 거예요.
자, 원통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윗부분 네, 괜찮아 보입니다. 맵을 넣을 거기 때문에요. 이보다 조금 더 많이, 5mm는 조금 세네요. 많이 세요. 3mm, 2mm, 2mm를 하고 얘를 한 마이너스 10 정도? 설정 잡기가 참 어렵네요. 마이너스 8. 맵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넓게 번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맵은 여기서 여러분들 폴더에 다 있어요, 이 맵이. 폴더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아카이브로 압축한 파일 내부에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파일 자체 아카이브를 하나를 먼저 여시고 나서 맵을 한 곳에 모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겁니다. 저는 새로 만든 맵은 이렇게 VLA 2020 폴더에다가 맵을 한 군데 모아놨지만, 자, 이 파일 자체가 이전에 만들어진 작업물에서 가져온 거라서 또 그 맵을 일일이 경로를 옮겨가면서 하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파일을 아카이브화 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요, 이렇게 하고, 이 맵을 이용해 봐야겠네요. 스크래치는 메타 스크래치 이용해서 이렇게, 자, 얘를 붉은색에 넣는 거죠. 붉은색은 어클루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원하는 느낌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언어클루드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컬러 값을 카피 붙여넣기를 하면 그래도 어떤 뭐랄까요, 어떤 느낌은 충분히 살아나는 편이죠. 그런데 이 경계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재질과 재질을 섞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재질과 재질을 섞기 위해서는 VLA 블렌드 재질이 필요하죠. 자, 블렌드 재질을 가지고 와서 이 마스크를 일로 옮기고요. 블렌드 1으로 옮기고, 어클루드 어노클 컬러, 잠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베이직 재질의 얘, 그런데 얘는 링크를 끊어버리고 컬러만으로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블렌드 재질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컬러를 흰색이니까 얘는 검색 가야겠네요. 마스크가 되는 거니까 흑백이 확실하게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가고, 자, 코트 재질에다가 흰색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재질을 흰색으로 넣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어클루드하고 언어클루드 두 군데다가 얘는 다 마스크를 집어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면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얘는 딜리트 할게요.
이 비트맵의 크기만 좀 더 조정해 볼게요. 0.5, 0.5. 그 선명도 0.1. 얘를 붉은색을 해볼게요. 얘 붉은색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은색 재질로 해서 리플렉트 프레넬 IOR 값을 한 5 정도로 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듯한 느낌. 만약에 얘가 흰색으로 다 해버리면은요, 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재질로 나와버려요. 얘를 완전 스탠드 재질로 해볼게요. 예. 얘가 흰색으로 되게 되면 마스크가 이제 섞여버리잖아요. 마스크가 완전히 둘 다 이제 흰색 계열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덜 반짝거리고 그 윗부분은 완전히 반짝거리는 재질로 바뀌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코팅 재질로 완벽하게 다 호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검은색으로 가야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여기는 맵 컬러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1 15 또 막상 15로 하니까 이 느낌도 괜찮은데요? 괜찮긴 한데 조금 스틸이 세니까 그 스틸이 센 부분만 조금 잡아주더라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5 3mm 결의 크기는 0.2 정도. 그러면 이 결이 더 커져요. 0.4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죠? 0.5 0.5로 하니까 확실히 자연스럽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클로딩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또 설정 맞추기가 참 난해해요. 이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은 아닌 것 같아요. 인버트 노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여기서 인버트 노바를 했을 경우에는 얘를 또 이런 식으로 키워야지 효과가 보일 듯 말 듯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좀 매뉴얼이 좀 복잡해요. 좀 얘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자, 인버트 노멀 클릭하고 마이너스 5로 다시 낮춰볼게요.
얘를 5로, 0.5로, 5mm로. 1mm. 자, 됐고요. 언어클로드 컬러에다가도 마스킹을 좀, 마스크맵 걸어줘야지 이 경계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울퉁불퉁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얘를 복사를 하고요. 언어클로드는 좀 명암차가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아웃풋 들어간 다음에 RGB offset 값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하고 레벨 값을 올려주고 다시 또 낮추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명암차가 큰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Enable Color 맵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밝기를 톤을 낮출게요. 이런 식으로 낮출게요. 얘를 언어클로드로 넣겠습니다. 이상하게 나오네. 인버트 반전. 자, 생각대로 안 됐네요. 좀 더 어둡게 안 보이게. 그리고 얘는 크기를 1로 복구를 시키고 얘도 같이 1로 가겠습니다. 그럼 둘 간의 픽셀이 간격이 맞게 되니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다시 아웃풋에서 RGB offset 값을 다시 복구를 시키고 레벨 값만 좀 낮추겠습니다. 좀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얘는 아웃풋 값에서 레벨 값을 올려볼게요. 아마 올리면은 더 경계가 확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선명해지죠. 확실히 낮춰가지고 0.5 정도? 0.8 정도? 네. 일단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다른 부분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생활 스크래치가 적절히 좀 퍼져 있는 그런 물체가 나왔네요. 작동 부위라든지 좀 호미진 부분들은 조금 더 칠이 벗겨지게끔 만들어 봤어요. 사실 작동 부위라면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나사를 뭐 끌었다 풀었다 할 때 이 부분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자, 나사 부분하고 어클루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여기 Consider Same Object Only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역시는 안되겠구나. 어차피 같은 물체니까. 내가 만들었을 때 그룹으로 만들었나? 그룹 만들었구나. 네,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에 Consider Same Object Only를 체크를 해제시키는 게 낫겠네요. 다른 물체란 뜻이잖아요. 크로스하고 다네요 이제. 그러면 책상과 맞닿는 부위들도 스텐 형식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밑에가 스텐 바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듯한 느낌을 표현해 봤어요. 자, 엔드 아이솔레이트 하고 카메라 뷰로 몇 번 카메라 했더라. 2번 카메라였네요. 그래 다시 얘를 복구하겠습니다. 자, 뭐 메인 렌더링 보니까 메인 렌더링 티가 거의 나지가 않죠. 거의 태가 안 나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좀 더 밝기를 높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를 조금만 더 밝게 해서 좀 더 티가 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얘가 컬러가 그냥 놔둬도 되나? 좀 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채도를 좀 뺐어요. 밝긴 좀 밝게. 렌더링 사이즈 한번 확인해보고 1500짜리 렌더링 걸리니까 렌더링을 한번 부분적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부분 렌더링 여기 선택 이런 식으로 걸어보면 되겠죠. 자, 렌더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좀 안부가 조금 뭉개지긴 했는데 자, 와 여기 거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참. 패싱 48단계 현재 진행했고요. 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조금 뭐 생활적인 어떤 스크래치들이 잘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부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사실은 있죠. 여기 살짝 보이는 것들이 빛이 닿게 되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뭐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거의 뭐 거기서 거기. 범프 한 번만 더 넣어주면은 좀 더 완성도 높은 스탠드가 될 것 같은데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기술을 쓸 거기 때문에요. 이 스킬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써야 되고요. 나중에 여기 러그에다가도 써야 되고 쓸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은 다음에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이 V-Ray 덜트맵을 이용한 어떤 표현에 있어서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어떤 형태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